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12월 13일입니다.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굳이 2020년이란 그 연도를 밝히는 것은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한 2주, 3주 정도 남았나요?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그죠? 한 2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슬슬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사실은 지났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긴 합니다만은 매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탑픽이라 그래가지고 매수 추천한 종목 또는 어보이드 이런 종목을 팔아다라고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 JP모간에서 2021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수 추천주 그리고 매도 추천주를 발표했죠. 이제 그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시각으로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JP모간의 어프로치는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를 보고 분석하는 거죠. 예컨대 EPS나 에비타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퍼 대비해가지고 몇 배다. 또는 EV/에비타로 대비해서 몇 배다. 따라서 적정 주가가 얼마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7만 몇천 원인데 적정 주가는 8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쉽게 말해서 펀더멘탈 근본적 분석법으로 회사를 예측하는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저는 근본적은 잘 모르겠고 현재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고 전제하에서 현재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앞날을 예측하고자 하는 소위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간의 분석법과 제 분석법이 서로 접근 방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검증한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어폐가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제 나름대로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은 많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 회사 출신이죠. 그죠? 제가 JP모간 출신입니다. 물론 JP모간이 있으면서도 저는 이제 트레이딩 FX 외환 트레이딩 일을 했고요.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가지고 주식시장 전망을 발표하는 쪽은 JP모간 내에서도 시큐리티 또는 리서치 디파트니까 약간 제가 출신했던 파트와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JP모간이 제가 내내 다니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발표한 리서치 리포트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분석하니까 아무래도 살짝 그쪽에 JP모간의 시각에 혹시 좀 봐주는 식이라 그럴까요? 경도되는 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약간의 편파성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분석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JP모간이 2021년도에 괜찮은 종목 탑픽으로 잡은 게 12개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거기다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그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7만 3천 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8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 5천 원. 차트로 본다면 꾸준한 현재 좀 길게 연간 목표이다 보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주간 차트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그죠? 일간 차트가 아니고 주봉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물론 일봉은 안 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꾸준한 상승세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라고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죠.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전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를 산다는 데서는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8만 5천 원인지 그건 모르겠고 추세가 상승세라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의 주봉으로 봤어도 RSI도 그렇고 그죠? 또는 일봉으로 봤어도 RSI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었죠. 그죠? 예, 물론 RSI가 70일 올라갔다 그래서 주가가 바로 거기서부터 곧장 추락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과열권에 접어들다 보니까 과거에도
과일권에 접어들었을 때, RSI가 과일권에 접어들었을 때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던 경향이 있고요. 주봉사로도 마찬가지로 RSI가 70위에서 약간의 과열 양상이 있을 때 역시 주가는 물론 RSI가 70이 있더라도 그 이후 주가 좀 더 올라가긴 했었죠. 그죠? 하지만 결국은 좀 조정을 받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건지, 과연 조정을 받을 건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화끈하여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추격 매수한다거나, 지금 안 사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곡차곡 담아가는 정도의 전략 같으면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RSI가 70 이상이라는 게 약간 좀, 당장 급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정도의 의견입니다. 삼성전자 85,000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그쪽에 JP모건의 의견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Yes, 의리. 그죠? 저도 의리합니다. 그렇죠. 의리하면 Yes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RSI가 좀 높죠. 그죠? 일본으로 봤어도 마찬가지로 RSI가 상당히 과열권에서 약간 주춤거리겠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현재 과열권이다 보니까 똑같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과열권에 있을 때 약간 조정을 보였던, 물론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역시도 매수 반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나 사긴 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떨어지는 대로 조금씩 담아가자.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내려와야 되겠죠. 세 번째로 뭡니까?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자, 세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그동안 열심히 올랐으니까 대개 RSI가 70을 넘어서 있거나 아니면 70을 근처에 간당간당 하거나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구름 위에서 둔둔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언제 사느냐가 문제지, 사느냐 마느냐, 사느냐 파느냐 하는 식으로 소위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되도록이면은 제발 떨어져라. 그러면은 좀 사자.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가지고 지금 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고 싶은 분들 같으면은 지금 사도 괜찮은데 좀 더 여기가 RSI가 높은 수준이니까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런 다소간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동의합니다. 그죠? 자, 네 번째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47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40만원 언저리니까 한 20%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미 여기서 주봉입니다만은 주봉사로 봐서 여기에 고점을 만들고 다시 지난번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RSI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현재 일봉으로 봐서 카카오는 현재 답답한 모습이죠. 구름대에 있으니 구름대 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추세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산뜻하게 급등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주봉석으로 봐도 그렇고 똑같이 카카오 추세가 상승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매수는 서서히 서두를 필요는 없을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다 종목들이 다 괜찮아 보이죠? SK텔레콤 오히려 SK텔레콤은 산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RSI가 주봉으로 봐서도 상당히 70위에서 과열 국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SK텔레콤은 아직까지 주봉으로 봐서도 아직까지 그렇진 않죠. 그죠? 이제 60 정도밖에 안 돼 있고요. 일본으로 본다면 이제 겨우 이제 구름을 벗어나면서 상승세 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으로 봤을 때 약간의 RSI가 70 넘었습니다만은 조금 주춤거릴 정도이지, 주봉은 아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SK텔레콤은 지금 당장 매수하더라도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목표를 28만원 정도로 보고 있네요. 25만원이 현재 24만 7천원인데 28만원이 목표라는 이야기는 너무 목표를 좀 짜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29만원이 전고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전의 고점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야간 간에 현재 봐서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주봉으로 봐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을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좀 더 주봉석으로 봐서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17만원 정도를 목표치로 삼았네요. 종가가 금요일에 종가가 15만 7천원이니까 현재 한 2만원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아니 만 몇천원 정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좀 너무 짜지 않습니까? 17만원 같으면은 현대차 이마트 목표가 17만원이면 이런 정도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쭉 내내 하락세를 보여왔죠. 그죠? 내내 구름 밑에서 주봉성으로 봐서도 내내 구름 밑에 있으니까 상당히 재미없는 모습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결국 이제 구름을 벗어나고 이제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이어서 충분히 전고점 이 32만원에 대비하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역시 뭐 매수 반대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역시 오케이, 노 프라블럼 사세요. 다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나 이마트의 목표가 좀 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막 상승세가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SK텔레콤이나 이마트가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인 주봉, 일봉이 나왔네요. 주봉으로 봐서도 뭐 상승세긴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현대차는 지금 잘 보면 이런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가요?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봐서 RSI 그냥 70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RSI는 내려가고 있는데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통상 뭡니까? 주봉으로 봐서 오히려 다이버전스라는 게 판단되네요. 그죠? 다이버전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다이버전스 영향으로 역시 좀 조정을 보이다가 가지 않겠나. RSI가 다이버전스가 설령 무시한다 하더라도 RSI가 아무래도 70위에 있다가 내려가니까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더구나 그 전에 19만원, 19만원이래. 20만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소간 주춤거리고 있죠. 그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7만원 못 넘기고 주춤거리는 것처럼, 현대차도 20만원을 못 넘기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7만원 넘긴 것처럼 현대차도 20만원 선이야 넘길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JP모간도 24만원을 목표치로 삼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0만원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이 다이버전스가 모여서. 그래서 역시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로서는 웰컴이다. 제발 조정만 보여라. 좀 싸게 사보자.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 현대차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거예요. 좀 쌀 때 사보자, 그런 말이죠.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이제 막 아까 이마트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그동안 내내 하락세에서 내내 헤매다가 내내 아래쪽으로 내내 그냥 땅굴만 하다가 드디어 요 구름 넓은 데, 얇은 데를 골라가지고 상승세로 돌았었죠. 통상 구름은 나왔으니까 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SI도 좀 비싸니까 약간 내려왔다가 가면은 정말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매수 찬스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제공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는 측면에서,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를 산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JP모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굳이 반대한다거나 왜 그런 종목을 추천했나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네요. 그죠?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의 그림도 아까 그 현대차의 그림처럼 꼭 뭡니까? 주봉으로 봐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다이버전스. 그러다 보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대개의 경우에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LG화학도 이제 조만간 일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고점에서 약간 주춤구로 있는 걸 봐서 아래사이가 좀 일봉으로 봐서 좀 밀린 거 봐서 아마 조정을 좀 나타내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의견이죠. 그죠? 뭐 조정을 보이면 어쩌라고요? 그렇죠. 저로의 매수 찬성하느냐. 8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근데 LG화학이 80만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미 86만 원 넘었었는데 그죠? 12월 달에 올해 86만 원 넘었었는데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지금 현재 다 왔으니까 팔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 목표가는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냥 참고로 그냥 뭐 그런 정도려니 해야지 꼭 80만 원 왔다가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설마.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그룹 밑에서 내내 헤매다가 드디어 10월달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 다 별별 없다가 그룹 밑에서 다 헤매다가 드디어 10월달이 됐어야 그룹 밖으로 나왔죠. 나왔으니까 뭐 좀 약간 어떤가 한번 바깥 세상이 구름 밖에서 나왔는데 옛날에 깜깜했던 구름 밑 세상 어떤가 하고 구름 근처까지 한번 호기심에 쓱 와봤다가 구름의 지적을 테스트하고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도 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이건 뭐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제가 표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뭐 적극적으로 반대할 만한 퀘스천 받고 이걸 왜 살까요? 라는 종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CJ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만 보이면 적었다는 이야기죠. CJ. CJ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목표가 1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막 구름 위로 나오는 종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름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졌으니까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라고 봐서 이렇게 하락세라고 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한다, 매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샀다가 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구름이 멀잖아요. 그죠? 멀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그 구름과의 관계로 봐서 손절 타이밍을 잡기가 물론 손절하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플랜 B를 고려해 볼 때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참 손절점을 잡기가 어려운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이 CJ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CJ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바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아니구나 틀렸구나 라고 하면 언제 팔면 됩니까? 구름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바로 팔면 되죠. 그죠? 네, 바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라 그럴까 다소간 좀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구름의 지지가 튼튼해지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왔는데 기준선을 확실하게 넘어서지 못했죠. 그죠? 더더구나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 주봉으로 봐서 후행 스팬도 캔들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설렁주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마도 기준선 바로 위쪽에서 9만원 언저리 이런 정도에서 아마도 좀 저항은 상당히 좀 거세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10만원 정도 잡았는데 CJ는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요거는 기다려보면서 그죠? 요거는 기다려보면서 추이를 좀 더 상승하면 차라리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하면 것이 저항대를 넘어서고 9만원을 넘었을 때
그럴 때 추세를 확인하고 이때가 상당히 계속해서 이건 이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계속 걸려왔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기 근처에서 아마 매물이 좀 있으리라고 보여지니까 좀 기다려보는 것이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봉으로 봐서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구름을 벗어 날락말락하는 양상이죠. 구름을 벗어 날락말락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매수하고 구름 밑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면 즉각적으로 손절한다. 이런 생각 같으면 리스크는 별로 없으니까 CJ도 마찬가지고 CJ도 여기서 매수했다가 구름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바로 매도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CJ나 삼성화재나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죠. 조금의 리스크는 많이 보이고 반면에 이걸 구름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은 훨씬 많으니까 길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쫙 꼭대기에서 CJ 같은 경우는 저 고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무궁무진하게 더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해서 매수하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판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구름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서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그때 가서 뒤늦게라도 다소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였고요. 삼성화재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삼성화재도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더라도 구름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옛날에 30만원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 높은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33만원까지 간 적, 이런 높은 수준에서 놀다가 상당히 30만원대, 27만원, 30만원대 놀다가 지금 푹 빠졌다가 지금 돌아서면서 다시 상승세로 회복하려고 말락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은 여기서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구름만 넘겨야 된다면 차라리 그때 안전하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더 싸게 싣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팔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는데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 등등등의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뭡니까? 조정을 보이면 회피한 경우다. 그래서 1년을 길게 놓고 본다면 매수하는 데 전혀 반대할 필요가 없고, 그죠? 반면에 CJ나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구름이 돌파되는지 또는 구름이 지지되는지를 보고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반면에 JP모건은 반면에 또 매도 종목을 이런 종목을 파세요. 시끄러웠던 셀트리온 등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하나생명도 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런가?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가 구름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럴 때 하나생명 사지 마라. 그렇지. 말이야. 구름 미치고 앞으로 계속 땅굴 팔 것 같으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하는 건 말이 됩니다만은, 파세요 말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압박과 서름에서 계속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대명천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그죠? 해가 비치는 구름 위로 고기를 내밀는데 그걸 팔라고? 그거는 저 찬송할 수가 없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령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이겠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 조정 때문에 팔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알 테니까 12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1200원. 현재 적주가가 2340원이니까 1200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보다 반토막 간다는 이야기인데 구름 밑에 차박혀가지고 2m로 간다는, 2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I don't think so. 네, 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 No. 그러니까 매도의 논의가 뭡니까? 저는 하나생명 사는 것도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지 파는 거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반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왜 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나름대로 펀더멘털을 가지고
주가가 어떻고 EPS가 어떻고라고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그저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논외고요. 차트로 본다면 셀트리온이 주목으로 봐서 구름과 멀고 아래 사이가 비싸니까 팔라고 한다면 여기에 팔 종목 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그렇잖아요. 현대차고 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셀트리온만이 유독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물론 조정은 보일지 몰라. 조정을 보일지 몰라도 그 조정을 보이는 것 때문에 셀트리온은 매도로 아예 EX 매도란 말은 아예 21만까지 갈 거야. 21만 원 여기죠. 21만 원. 지금이 40만 원인데 21만 원 여기까지 간다는 이야기니까 현재 중가 대비해서 딱을 반토막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없애고 올해 내내는 쳐다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I don't think so.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 카카오, SK텔레콤, 앞에 삼성전자 등등 현대차 뭐 팔아야 될 종목 많죠, 그죠? 이건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셀트리온 헬스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을 팔지 않는데 셀트리온 헬스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어차피 그놈이죠. 다 똑같이 비슷하게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데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떨어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중립이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같이 움직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도 매도하라는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네. 그죠? 저는 반대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삼성중공업. 글쎄요. 삼성중공업을 왜 팔라고 그러죠? 왜 팔라고 그랬을까요? 삼성중공업. 구름 밖에 나왔는데. 그야말로 전신반고 끝에 하락세하다 드디어 구름 밖에 나왔고 펀더멘트 말한다면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역대 최대의 엄청난 그 수주 물량도 확보하고 있고요. 그죠? 최근 들어서 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간만에 한번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상승적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삼성중공업을 팔으라고요? 차트로 봐서는 별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조정은 혹시 있겠지. 설마 이걸 보고 매도는 아니죠. 3,600원 간다고요? 지금보다 반토막? 아이고 좀 싱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제신보관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어요. 좀 틀린 헛손질한 것도 있었죠. 2020년에 작년 말에 2019년 말에 이야기 해가지고 2020년도에 사야 할 종목들 등등등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등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헛손질한 종목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하나금융지주 사라 그랬거든요. 하나금융지주. 자, 이 하나금융지주예요. 2019년 아마도 전망이 나왔다라면은 2019년 12월 달 이때가 이제 2019년 12월 달 이때쯤 돼가지고 하나금융지주 사라 이랬거든요. 그죠? 사라. 근데 만약에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했고요. 작년 말에 그래서 똑같이 지금과 하던 리뷰를 했다면 하나금융지주 이런 상황에서 사라. 이상하다. 얘들 왜 사라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도 몰러가고 있고 땅굴 파고 있는데 이 정도를 사라 할 때 찬성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얘들은 하나금융지주 사라 그랬고요. 목표치를 46,000원으로 잡았어요. 왜요? 근데 실제로 하나금융지주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2019년 그 당시에 JP모건의 예측 전망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구름을 넘었느냐 못 넘어서 계속 땅굴을 파면서 심지어 18,000까지 갔습니다. 얼마까지 간다고? 그때? 46,000까지 간다 그랬죠. 그죠? 46,000원일 때 46,000까지 갈게 사라. 근데 실제로는 처참하게 틀렸죠. 물론 이후에 하나금융지도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구름 밖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보다시피 올해는 하나금융지주가 44,000까지 간다고 소위 매수 추천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작년에도 사라 그랬고 올해도 사라 했는데 작년에 사라는 이 예측은 틀렸죠. 그죠? 틀렸죠. 물론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래도 2020년 11월 달에 구름 밖에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야, 니네들 1년 전에
1년 전에 11개월 후에 구름 밖으로 나올 줄을 예측하고 살아 했던가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이건 틀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에 하나금융지주의 2020년에 사라고 하면서 목표치를 갖다가 46,000으로 잡았었는데 아직까지 36,000원밖에 아니니까 그 당시에 목표치는 틀렸죠. 올해는 목표치를 얼마 잡았다고요? 44,000원 잡았네. 작년에는 46,000원 갈까고 사라 그랬다가 올해는 사라 그러면서 44,000원까지 간다 그러네요. 뭐 지금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목표치 44,000원 이것도 전혀 의뢰하지 않고요. 그럼 구름을 봐서 차트로 봐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거는 영 엉터리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한국전력 사라 그랬거든요. 한국전력 언제 사라 그랬다고요? 지금이 아니고 언제 2020년 2019년 12월 달쯤에 전망을 하면서 그죠? 이때쯤 전망을 하면서 한국전력 사라 그랬다고요.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전력 사라 45,000원 간다 사라 그랬습니다. 27,000원이대 사라. 물론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봤으면 이때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사지 마세요. 저는 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왜요? 구름 밑이잖아. 뭐 심플합니다. 구름 위냐 아래냐?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 얘가 아직 구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뭘 사냐? 그죠? 사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거 반대했을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한국전력은 2019년 12월 달에 사라 했는데 2020년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다시피 내내 땅굴을 파면서 정말 한국전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속거리죠. 그죠? 딴 주식들 날아가고 있는데 한국전력 뭐 계속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했는데 설마 대표보관이 12월 달에 그죠? 12월 달에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걸 예측하고 작년 1년 전에 1년 후에 구름 위로 올라갈 걸 예측하고 사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목표치를 그 당시에 얼마였느냐? 45,000원 잡았는데 지금은 23,000원밖에 아닙니다만은 올해는 한국전력을 매수 추진 정보에서 뺐어요. 자,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주봉으로 봐서 한국전력 오히려 좋다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뭐 이렇게 될지는 몰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매도를 말하는 건 아닌데 대표모관이 옛날에 작년에는 이 두 종목은 헛손질한 거다라는 말이고 제가 만약에 리뷰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노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넷마블은 오히려 팔라 그랬네요. 넷마블은 2020년대 팔라 그랬습니다. 자, 언제였던가요? 2020년 6월달이네. 그러니 좀 더 가서 2019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쯤에 이런 시점에서 넷마블은 이런 정도에서 이때가 12월 달인데 이런 정도의 차트를 상상해서 넷마블을 파세요 했네요. 그죠? 그죠? 그럼 저는 만약에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똑같은 대표모관의 매수 추천주, 매도 추천주를 보면서 넷마블 파세요라는 의견을 받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어그리. 니 말 맞네. 구름 밑이네. 이거는 별거 없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넷마블은 별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2020년 7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틀렸고 이 이후에 맞았죠. 근데 대표모관은 6만원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안 틀렸죠. 그죠? 이 이후에 움직임을 예측을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한샘입니다. 한샘. 마지막으로 한샘. 팔아라. 그죠? 팔아라. 라고 했거든요. 언제 팔아라 했다고요? 2019년 12월 달쯤에 이때쯤 돼가지고 한샘 팔아라. 예? 팔아라 했으면 저도 억울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구름 밑이에요. 안 사고 싶어요. 오히려 팔고 싶어요. 그죠? 이후도 한샘도 헤매다가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물론 구름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12월 달부터 한동안 몇 달 동안을 압박과 소름에서 헤맸겠죠. 무슨 말입니까? 물론 대표모관이 보는 관점은 1년 동안
1년을 보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타임스코프가 짧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펀더멘털로 보든 또는 테크니컬로 보든 간에 우리는 단순하고도 심플하게 단순하고도 무식하게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를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구름을 가장 좋은 거는 구름을 이제 막 벗어난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은 상승 단계 초기에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가서 올해 매수 추천 종목을 쭉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참 상승세가 갔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지금 퀘스천마크 해놨던 CJ라든지 또는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CJ는 아직까지 구름을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구름만 벗어나면 이제 상승세의 초기 단계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름을 막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당간당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손이 안 나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구름을 벗어나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다면 얘도 아주 좋은 매수 종목이 되지 않겠냐. 수익률 측면에서 라는 의견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이마트도 아까 보니까 이마트도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시작되는 종목이었으니까. 그죠? 이마트도 구름 밖으로 싹 나와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더라? 하나금융주는 어떻던가요? 현대차는 아니고 하나금융주죠. 그렇죠. 하나금융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름 밖으로 싹 나온 상태니까 이것도 뭐 위로 포텐셜을 본다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냐. 뭐 그런 차트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JP모간은 JP모간이고 그다음에 저는 접니다만은 약간 그 JP모간의 전망도 쭉 한번 보니까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좀 더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밝아지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특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보람찬 희망찬 대박이 터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월요일 날 다시 마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